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걸 스플릿 시키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스플릿을 시키게 되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표현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때 하나의 데이터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되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생이시라면 학생들의 명단은 10명이라면 10명치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의 성적이라던가 여러분들 과목이라는 것들이 다 하나의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rint a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하나의 데이터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뒤에 보시면 이 대괄호가 있는데 이 대괄호의 형태로 묶여져 있다면 얘는 하나의 자료고 이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안에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리스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A는 이거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rint type A 라고 하면 A는 리스트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A를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 방법이 있고 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A를 불러보면 이렇게 되고 print type A라고 해보면 얘는 리스트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리스트로 만들어질 수 있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에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봅시다 라고 있을 때 print a의 0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인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컴퓨터에게 얘기할 때는 0번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번은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인덱스 0번은 첫 번째다. 그리고 여기에 인덱스는 몇 번이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실제로는 0, 1, 2, 3, 4가 되니까 네 번째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얘를 가리키게 돼요. 또 파이썬에서는 인덱스를 역으로 줄 수도 있는데요. 빼기 1이라고 하면 2, 마지막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셀 때는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맨 처음에 있는 1은 마이너스 5번째 인덱스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리스트를 또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print A 전체를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첫 번째 인자와 마지막 인자를 넣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0번부터 2번까지 해라 라고 하면 0번, 1번만 출력하고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번, 1번, 1, 2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라고 한다면 5 빼고 1, 2, 3, 4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0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1번부터 4번까지다. 그럼 2, 3, 4가 나올 텐데 5번까지 포함하고 싶어요. 그러면 5라고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비워주게 되면 맨 마지막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리스트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len a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길이를 재볼 수 있습니다. 얘의 길이는 5개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는 0까지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것에서 마지막 인덱스를 뽑아와라 라고 한다면 물론 빼기 1을 할 수도 있지만 len에서 빼기 1을 한다면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를 말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한번 보시죠. max의 a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있을 때 5를 찾아주듯이 여기에 리스트를 던지게 되면 그때 max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 이 리스트의 합을 구하라 a의 합을 구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기도 하고요. 최소값은 min이고요. 그럼 이 리스트의 평균을 구한다면 sum a의 len a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평균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나중에 배우겠지만 A의 sort라고 하면 A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한번 다른 데이터로 채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혹은 reverse라고 하게 되면 얘가 거꾸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 다음 값을 빼낼 때는요, A의 pop이라고 한 다음 A를 다시 불러보면 이렇게 되고, 이때 pop을 한 걸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데 1, 2, 3, 4, 5일 때는 pop을 하면 맨 뒤에 하나가 빠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특정 인덱스를 지정하게 되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append입니다. 그래서 A에 append 10을 append 한다 라고 하면 맨 끝에 얘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 내가 특정 인덱스에 넣게 된다. 그럼 왠지 이거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러가 나고요. 이때는 내가 특정 위치에 넣고 싶다면 내가 인덱스를 지정하고 그때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해당하는 인덱스 뒤에 있는 자료들이 차례대로 밀려 나가고 그 인덱스에 자료를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10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A에 닷하고 sort를 하거나 리버스를 하거나 insert pop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은 거지만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A, B 해서 input, split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이걸 봐주세요. 1, 2가 있으면 리스트에 1, 2가 있을 때 A, B에 받겠다라고 했을 때 A, B는 각각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에 맞게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주면 그 변수가 하나씩 잘려서 들어가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인풋에 스플릿을 했을 때 1, 2라고 넣으면 A, B가 이렇게 잘려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A, B의 타입은 해보면 str, 문자열이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왔냐면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에 지정해서 그 요소들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맵. 자, 맵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는 펑션을 넣고 두 번째 인자에는 반복 가능한 요소를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반복 가능한 요소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서 이 함수에 넣은 결과값을 다시 반환해줘요. 자, 여기에 우리가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int를 넣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 볼게요. 3 이렇게 넣게 되면 뭐가 돌아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맵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맵 객체가 돌아오게 되는데 얘를 다시 리스트로 포장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자열 자체가 한 번씩 int라는 함수를 만나서 숫자로 바뀌고 이 맵 객체를 다시 리스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print abc라고 하면 이제 1, 2, 3을 숫자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type A 라고 하면 얘가 이제 int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코드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리스트에 맵을 넣고 int와 함께 이 리스트를 넣는다. 이게 약간 공식처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input split 이라고 한 다음에 1, 2, 3 이렇게 넣으면 이 모든 것들이 1, 2, 3에 들어가는 거죠. 타입은 A, B, C라고 해놓고 4, 5, 3, 4, 5 넣으면 이것들은 타입은 int고 3, 4, 5가 숫자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코드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개수 세기 문제입니다. 이 개수 세기 문제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 카운팅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 카운팅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왔을 때 얘를 반복시키면서 얘보다 뭐 작거나 큰 게 몇 개인지 혹은 얘가 몇 개인지 출력하는 거죠. 제가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어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의 count 2라고 하면 2의 개수를 찾아줍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x보다 작은 수인데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를 받고 얘보다 작은 수를 하나하나 하면서 순회할 수 있어요. C 언어를 하신 분들은 혹시 이 문자를 하나하나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실 텐데 파이썬에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줄 단위로 받고 나서 얘를 순회하면서 해결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최소 최대인데 이 리스트를 받아서 여기서 민과 맥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 넣기 문제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부터 j까지 k로 넣는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 놓고 이 리스트에 0으로 쭉 채워 놓으신 다음에 i부터 j까지 3을 넣는다. 그럼 1, 2에 3이 들어갔겠죠? 3, 4에는 4, 4를 넣었어요. 1, 4까지 1, 1, 1, 1이 들어갔고 2, 2에 2를 넣었으니까 1, 1, 1, 1이 들어가고 맨 끝에 2번째에 2를 넣었고 끝에 0이 남아 있는 거죠. 5번은 한 번도 넣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쉽게 푸시려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에 1부터 3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 바꾸기입니다. 이번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 ij가 있을 때 ij에 있는 걸 슉슉 바꾸는 거예요. 이때 공은 1번부터 5번 바구니가 있다고 하면 1, 2, 3, 4, 5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트를 하나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시뮬레이션 하셔서 해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과제 안 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번호가 쭉 들어오는데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리스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문제. 이 문제에서는 첫째 줄에 42로 이제 나누었을 때 몇 개나 다른 것들이 나오느냐 이걸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10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42로 나눈 나머지가 몇 개나 나올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4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이고 거기에 맞춰서 리스트를 만드셔야겠죠. 다음 바구니 뒤집기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i부터 j까지의 바구니를 역순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순으로. 그래서 거기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A는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A에서 1번 바구니부터 3번 바구니까지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1번부터 3번 바구니까지. 그럼 얘를 리버스를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얘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값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A를 다시 출력해 보시면 A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 일부를 자른 건 새로운 리스트예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템프라고 하고 A의 1번부터 3번까지 1, 2번을 바꿀 거예요. 그럼 템프에 들어왔겠죠? 템프를 리버스 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의 1번부터 3번까지를 템프로 바꿔주시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A의 1번부터 3번까지를 4, 5, 6, 4, 5로 치환하겠다 라고 해서 프린트 A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이게 치환된다는 걸 알았는데 또 한 가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A의 1번부터 3번까지를 자르고 이걸 리버스를 시키면 이 프린트의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를 리버싱한 결과가 자체적으로 리버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템프라고 했을 때 템프를 불러보면 여기에 값이 들어있지 않아요. 템프의 값은 none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려면 A의 1번부터 3번까지를 reversed를 사용해서 반환해 주면 이렇게 되고 얘를 리스트로 찍어보면 3,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A의 1번부터 3번까지를 리버스로 바꾸고 프린트 A를 해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이썬은 이걸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포문과
리스트를 활용해서 여러 부분으로 만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평균 문제입니다. 이 평균 문제인데 이거 약간 조금 우리의 평균과 달라요. 세 점수 중에서 세 개의 점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n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80을 고릅니다. 최대값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 값을 m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점수를 점수 나누기 m 곱하기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네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각각의 점수를 조작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해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